안녕하세요. 입지의 비밀입니다. 2021년도 들어와서 대구에 청약이 뚝 끊긴 걸 다들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청약홈에 접속해서 청약 일정을 확인해 보면 2021년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가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 샵밖에 없네요. 그 2달 동안 한 개 단지밖에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달에도 몇 개씩 분양을 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데요. 이는 우선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주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것이 큰 부분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기준이나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청약 수요층이 줄어들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 진행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분양가를 시세 대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다시 건설사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으니 다시 청약이 진행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 90% 정책이 건설사에게 무조건적인 호재이진 않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분양가가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인기가 있고 완판이 될 것이며,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비싼 분양가 때문에 수요 심리도 죽고 대출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계약 물량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청약 단지들 중 입지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며, 앞으로 입지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3월에 청약이 예상되는 지역 중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공고 일자가 확정된 것은 없으며 분양 임박 후 계속 미뤄오다 3월에는 분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단지들입니다. 3월 말에는 옵션 일괄 선택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청약을 서두를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입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만촌 내거리의 힐스테이트 만촌역과 만촌 태왕 디 아너스입니다. 힐스테이트 만촌역과 만촌 태왕 디 아너스는 만촌 내거리를 중간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넓게 보면 만촌 내거리 입지의 효과를 동일하게 받을 것이나 자세히 보면 입지적으로 차이점이 많은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만촌 힐스테이트와 만촌 태왕의 입지 우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선 공통적인 입지로 볼 수 있는 만촌 내거리에 대해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주목할 입지 수성구 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만촌 내거리는 현재 범사, 만삼, 범어 내거리 등에 가려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지하철역은 이름만 만촌역이지 범어동 쪽으로 출구가 다 나있고 이렇다 할 아파트, 주복이 없어 특정 수준의 상주 인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남부정류장 또한 그 기능을 잃은 채 멈춰 있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하철역은 만촌 내거리 방향으로 추가되고 만촌 내거리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 주복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담티역을 지나 연호지구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범어 내거리와 법조타운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기 플랜이지만 4호선 순환선도 만촌역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입니다.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입지의 장점들은 만촌 힐스테이트와 만촌 태왕 모두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입지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성구 하면 학군이기 때문에 학군부터 보겠습니다. 초등은 만촌 힐스테이트는 동원초 배정, 만촌 태왕은 만촌초 배정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해당 모집 공고가 나면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두 곳 다 길 건너 남쪽인 범사 만삼 쪽 초등은 배정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중고등의 경우에는 일지망과 근거리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사 만삼 쪽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범사 만삼 내에 거주하는 것이 해당 학교에 배정받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만촌 힐스, 만촌 태왕 모두 범사 만삼 중고등을 갈 수 있다는 점이죠.
입주 수요층은 초등학교까지의 자녀가 있는 세대보다는 중학교 이후 자녀가 있는 세대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아파트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만촌 힐스의 경우 대표적인 수성구 학원가 라인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죠. 호객 논어를 통해 학원가 규모를 확인하면 편리한데 이쪽 지역이 대구에서 양질로 대표되는 학원가입니다. 도보로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가 힐스테이트라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아닌 현대엔지니어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엔지니어링도 도급순위 상위에 항상 링크가 되고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같은 힐스테이트로 느껴지기 때문에 브랜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60억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파트 시장에서 브랜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대수는 600세대급이며 평형대도 대형 평수까지 다양합니다. 단점으로는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대로변에 있는 큰 상가들에 막혀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아파트를 봐도 답답한 느낌이 좀 들 것 같고 아파트 내부에서도 저층의 경우 뷰가 많이 막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촌 태왕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이 코너에서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다는 점이죠. 달구벌 대로를 타고 오다 보면 만촌 내거리에서 가장 시인성이 좋은 아파트가 됩니다. 또한 태왕 디 아너스라는 이름처럼 외관도 고급스럽게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촌의 상징성을 띠는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없이 상가로만 상업 비율을 채웠죠. 나름 고급스럽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면 상가 물량이 부담되어 보이긴 하지만 메디컬 타워로 구색이 갖춰지고 나면 아파트의 가치 또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촌 힐스보다 더 큰 평수인 전용 157제곱미터까지 공급하니 이것 또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57제곱미터이면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성구에 부자분들이 옮길 만한 사이즈는 갖춰졌네요. 태왕의 단점으로는 먼저 브랜드 측면입니다. 태왕도 대구에서는 인지도가 있고 잘 짓지만 힐스테이트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분들께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군부대가 있어 고도 제한에 걸려 층수가 28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그 좋은 자리에 28층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7개동으로 넣게 되어 동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어 내거리의 두산 위브 더 제니스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뛰어나진 않지만 시인성이 좋고 넓은 평수에 대구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나 제니스 사라 하면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만촌 힐스는 브랜드, 학원과 접근성 등이 장점이 있는 반면 큰 건물에 가려진다는 단점이 있고 만촌 태왕의 경우 시인성과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브랜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 곳 다 만촌 내거리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학군, 연호 법조타운 연계 등의 호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입지로 보입니다.